일본이 추진해온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서 전시하기로 대략 합의했다는 겁니다. 광산 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등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報道について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まさに今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現時点で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등재 보류를 권고하면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해온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도 이미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1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관례인데 한국도 위원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재 여부 최종 결정 회의는 내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립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사도광산의 등재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위원국인 우리 정부도 동의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이를 기리는 새 전시물 등을 설치하기로 한일 간 사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전시 시설은 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이미 설치됐습니다. 임금체불 등 한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관련한 사료가 전시된다고 일본 측은 밝혔습니다. 징용령으로 1945년까지 광산에 10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모집과 알선에 총독부가 관여한 것도 명시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관련된 전시물은 내일 오전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매년 추도식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강제성에 대해 아직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조선인이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했다고 밝히고도 실제 설명문에선 딴소리를 하고 전시 장소도 현지가 아닌 도쿄를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사도광산 전시물에서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약속한 추도식 등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사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사도광산에서 2km가량 떨어진 향토박물관입니다. 광산 사무소로 쓰이다 1956년 박물관으로 개장한 이곳 2층에 한국인 노동자 전시실이 생겼습니다. 22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에 들어서자 한국인 노동자의 엄혹한 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영어와 일본어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1,5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다며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기록이 전시됐고 한국인 근무일은 월 평균 28일에 달했다는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한국인 노동자가 탄광 폭파에 투입되는 등 일본인 노동자보다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내용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보다 폭파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최대 5배 많았고 한국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 노동자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다는 점은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도광산 설명에도 강제성 부분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총동원법에 따라 모집과 알선, 징용이 시작됐다고만 돼 있을 뿐 강제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強制労働、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こと、明確にすべきだと私はそれは不足するところですね。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이 추도식 등 후속 조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